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해찬입니다. 자, 교과서 116쪽을 펴세요. 교과서 116쪽. 교과서 116쪽.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116쪽이랑 117쪽에 이것들 네모들 다 채우라고 했는데 모두 다 썼죠? 네, 다 쓴 거로 믿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이 물집, 이거는 같이 한번 살펴보았어요. 뭐 진피랑 표피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렇게 서로 어긋나서 발생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다음에 이제 일사병, 이걸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사병은 이 높은 온도에서 작업을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신체에 있는 열이 발산되지 못한 거예요. 즉, 이 열이 몸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몸이 열에 갇혀 있으니까 체온이 높아지겠죠. 이 높아진 상태로 계속 지속되니까 발병하는 겁니다. 증상으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뭐 어지러움이 있고 두토 또는 뭐 구토, 근육 경련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연히 더운 날씨라면 애초에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이제 한여름이 되면 날이 너무 더울 때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또 혹시나 나가게 된다면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야 돼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자주 물을 마시도록 합시다. 그리고 너무 꽉 끼는 옷보다는 헐렁한 옷이 좀 이렇게 몸에 있는 열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일사병은 이 체온이 높아진 상태이니까 이 높아진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좋겠죠. 쓰러진 환자가 햇빛에 계속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로 옮기고 겉옷은 벗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젖은 수건이나 찬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좋겠죠.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기 뱀에 물렸을 때 예방법, 대처 방법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선 뱀은 이 땅에 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주로 다리를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양말과 두꺼운 신발, 뭐 등산화를 신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지팡이나 뭐 긴 막대기로 미리 앞쪽을 이렇게 헤쳐 나가면서 이렇게 휘저으면서 뭐 두드리면서 이렇게 확인하고 가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대처 방법은 만약 뱀에 물린다면 이 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신나게 움직이면 독이 신체에 더 빠르게 전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눕히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물린 부위가 이 심장보다 아래로 가게 해야 돼요. 왜 아래로 가야 할까요? 네, 가능한 이 독이 심장으로 가는 걸 늦추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다리를 물렸다면 이 다리가 심장보다 아래로 가 있게 해야 합니다. 그 후에 물린 부위를 이 물로 충분히 닦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찐득이죠. 찐득이. 여기 찐득이. 이 찐득이에 물렸을 때 예방법 그리고 대처 방법 알아보도록 합시다. 켜줍니다. 네, 잘 보고 왔나요? 간단하죠? 벌은 우선 이 벌집을 안 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벌집이 보인다면 멀리 피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만약 건들게 되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즉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쏘이게 되면 상처 부위를 씻고 얼음 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이 없다면 아이스크림도 괜찮아요. 어지럽거나 호흡 곤란이 오면 119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이렇게 물집도 하고 일사병도 하고 뱀에 물린 거 하고 찐득이 물린 거 하고 벌에 쏘인 것도 했어요. 뭐가 남았죠? 네, 맞아요. 이제 이 등산이랑 캠핑이 남았습니다. 캠핑이랑 화재는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이 등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산부터. 이 등산은 가기 전에 우선 날씨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 예방법 보세요. 예방법. 날씨를 확인해요. 날씨를. 바람이 세거나 비가 오거나 아니면 안개가 많은 날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이 등산로를 잘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이 산에는 일정하게 계곡이랑 능선이 있거든요. 이 사진을 통해 같이 볼게요. 한번. 이 산에는 계곡이랑 능선이 있어요. 뭔 소리냐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곳이 계곡이에요. 계곡. 그리고 뾰족 나오죠. 또 이렇게. 이게 능선이에요. 그러니까 계곡, 능선, 계곡, 능선, 계곡, 능선 이렇게 반복이 되죠, 지금. 네. 근데 절대 여기 움푹 들어간 이 계곡으로는 들어가면 안 돼요. 뭔가 막상 산에서 계곡을 보다 보면은 뭔가 좀 경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좀 더 빨리 이 산을 벗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뭐 막상 가면은 거의 죽음이야, 죽음. 여러분 키보다 이 큰 식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헤치고 가야 돼요. 밀림 벗어나듯이 헤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아무튼 힘들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선생님이 한번 해봤거든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운 좋게 잘 살아 돌아왔는데, 아무튼 산에서는 이 뾰족 튀어나온 능선들 있죠. 여기 표시해줄게요. 여기 능선들이 능선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능선, 여기 능선, 여기 능선, 이 능선, 이 능선들을 통해서 길을 가야 됩니다. 계곡으로는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요.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4시 전에는 산행을 마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나 바위, 낭떠러지 이런 곳에는 아예 올라가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호기심이나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목숨이 더 소중하겠죠? 네, 애초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대처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발목을 삐었다. 손수건에 물을 적셔 냉찜질. 발목을 삐었다. 냉찜질. 낭떠러지에서 추락했다. 그럼 막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그냥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 혼자 이렇게 낑낑대고 벗어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캠핑과 화재 발생 시 예방법, 대처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캠핑의 꽃은 뭡니까? 그쵸, 이거예요, 이 텐트. 이 텐트가 캠핑의 꽃 아니겠습니까? 텐트를 하천이나 뭐 계곡 근처에 설치하면 위험해요. 왜죠? 네, 뭐 비가 오거나 그래서 물이 불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큰 나무나 뭐 전기줄 아래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위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캠핑의 두 번째 꽃은 뭡니까? 두 번째 꽃. 그쵸? 고기 구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에는 가스를 사용할 때 화재에 주의해야 됩니다. 안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 밑에 화면처럼 이렇게 되겠죠. 대처 방법으로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안전한 곳으로, 높은 곳으로 텐트를 이동하면 좋겠고요.
옷에 불이 붙었다 했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땅에 이렇게 좌우로 굴러가지고 이렇게 불을 끄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야외 활동 안전사고가 있을 때 어떻게 예방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난 발생 시 안전사고와 다시 이거 여기 보여주는 거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